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쓴 모자, 절반은 빨간색이고, 어, 절반은 빨간색이고, 절반은 파란색이고, 어, 해외 직구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모자가 절반은 빨간색, 절반은 파란색, 이런 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삼아 하나 사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원래는 4.10 총선 직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의 당 색깔이잖아요. 이 빨간색, 파란색이. 그래서 그 양쪽을 다 아우러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입장, 뭐 이런 의미로다가 모자를 사놨다가 쓰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지금은 여러분 재밌으시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앞두고 2주 남았는데 느닷없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 이게 터져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시끄럽고 뭐 서로 이제 본격적인 그 삿대질 싸움이 시작돼 있는데 전당대회 개입이다 아니다 해당 행위다 이렇게 말들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건희 여사 문자 사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는 그 문자를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냈다는 거죠. 그것이 CBS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불거지기는 그 문자를 한동훈 위원장이 받고 읽어보기는 했는데 답장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익십이라고 하는데 읽어보고 씹어먹었다. 그래서 익십이라고 합니다. 별로 이쁜 말은 아니죠. 네. 아무튼 이제 그것을 대고 두고 말들이 많은데 한동훈 내가 대표되는 걸 막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있는 폭로였다. 책임 뒤집어 씌우기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낸 것이 지난 1월 19일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7월이니까 무려 6개월이나 지나서 그걸 왜 이제 까발기냐. 그거는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노골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행동 아니냐. 그래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기다. 원희룡 후보는 문자를 뭉갰다는 것은 선거의 참패의 원인이었다. 나경원, 구차한 변명하지 마라. 윤상현, 사과해라. 뭐 이렇게 있는데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모두 한동훈 후보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네.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장에 이제 후보들 세 사람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맨 왼쪽 한동훈 혼자 어디 먼 곳 바라보고 있고 원희룡, 나경원 둘이 무슨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중인데 원희룡 웃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문자를 무시했다는 게 이제 익십했다는 거죠. 논란을 놓고 연일 충돌. 한동훈 후보는 총선 기간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의혹 제기 자체가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문자는 사실은 곁가지죠.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명품 가방 의혹 그 자체인 거죠. 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일단 손으로 받았다는 것, 그다음에 그 후속 조치,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최지영 목사라는 사람이 이
손목시계에 몰래 카메라를 장착해 와서 그것을 공작을 벌였다는 것.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고 김건희 여사 등을 밀어서 거기에 함정에 빠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두어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거기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와 그 인터넷 매체의 그 취재를 빙자한 김건희 여사 함정 빠뜨리기 및 그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가짜 선물 공세 몰래 카메라 공작 사건, 이게 이제 한쪽 측면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다른 측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던 김건희 여사 경호원 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본인,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물리치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것. 그다음에 사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두, 아무튼 이 부부가 처음부터 국민들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본질인 것이고, 이 문자 자체는 뭐 큰 건 아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6개월 만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폭로하고 터트리는 것이 오히려 더, 이게 더 문제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한동훈 위원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문자에 대한 책임, 그걸 문자를 보낸 사람 책임, 문자를 읽고 씹어버린 사람의 책임 등등을 얘기해 본다면, 그때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은 그때 당시에 말이죠.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의혹이 국민의 눈높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태도를 보였다가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런 말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한동훈이 익십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문자를 무시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한동훈은 계속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는 그 비공식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의 그 채널을 통해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뜻을 전달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격노한 대통령 후보가 한동훈 물러나라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문자를 또 무시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더더군다나 나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세 사람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입장이 뭔가? 이번 문자 말고 그냥 명품백 수수 의혹 그 자체에 대해서 당신들 입장은 뭔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건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라면 이번 행동을 보니까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는 쪽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총선 전에 지난 1월 달에 당신들은 뭐 했는가? 세 사람 다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신들은 수도권에 출마한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이 앞장서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왜 그때는 그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였는가? 그죠? 이렇게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세 사람의 입장은 무엇인지. 지금 이제 전당대회라는 또 다른 당원들의 의사와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그런 당 대표 선출 선거와 투표가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는 분명하게 좀 입장을 밝히라고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입장이 무엇인가? 네?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건지, 지금이라도, 아니면 이제는 뭐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사과할 필요 없다는 건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무슨 입장인 건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끝까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아닌지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원희룡,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연계해서 한동훈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 묵살한 것은 해당 행위다. 한동훈 후보는 이 시점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자제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문자가 있은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은 노골적으로 내가 대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문자 내용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한동훈 후보 주장인데요. 아무튼 그 문자 전문을 한동훈 후보는 갖고 있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사과할 수 없는 이유를 줄줄줄줄 열거한데 뭐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과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 문자인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한동훈 후보 쪽 주장입니다. 한동훈 후보, 내가 사과 등으로 대통령실로부터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받았다. 사과가 필요하다는 내 입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이 아닌가. 원희룡 후보를 포함해 당시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나에게 김 여사가 사과하지 않은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면 사람들이 동의하겠는가? 아무튼 경쟁 주자들은 당시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이제 김 여사 문자를 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책임론을 지금 꺼내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총선에 민감한 악재였던 영부인 가방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과 당내에서 논의하지 않고 대답도 안 한 채 뭉갰다. 선거 참패로 출마자, 낙선자, 지지자,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줬는가.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김 여사의 문자가 사과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한동훈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자꾸 해독의 문제로, 그러니까 해독이라는 것은 문자를 해석하는 문제 이런 뜻이죠. 뭐 독성 물질이 있는데 그걸 해독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읽어서 어, 이해한다라는 뜻에서 해독의 문제로 끌고 가는데 처분에 따르겠다는 김 여사의 문자 어디에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이 있는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어서 김 여사의 문자는 한동훈 후보가 잘 조율해서 지휘해 달라는 것이고 사과를 허락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선거 전략 차원에서 당정 협의 차원에서 수기해야 했다. 정치를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는 것 같다. 구차한 변명은 본인을 옹색하게 만든다. 명백한 한 후보의 잘못이고 사실상 해당 행위다.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타운홀 미팅에서 사적이든 공적이든 의견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다. 국민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서 선거에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었을 텐데 미숙한 판단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윤상현 후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 가장 큰 이슈였고 풀었어야 했던 문제다. 당사자인 영부인 문자가 왔으면 당연히 응대했어야 했다. 사적 공적 관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당사자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맞대야 했다. 한 후보는 사과하고 원 후보는 조금 자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다툼은 당을 분열시킬 공산이 크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다. 또 이제 한동훈 원희룡 원희룡 캠프에서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제 이걸 두고도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비방 내용이 담겼다. 이제 이러면서 원희룡이 아니 한동훈이 원희룡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문자 메시지에는, 그러니까 원희룡이 당원들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당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당은 서분오열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그래요. 원희룡은 이제 뭐가 국색 선전인가, 허위가 있으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흥미 있으시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얼굴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문자 쓰고 나왔는데요. 벌써 사놨으니까 여러분. 네, 쓰고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놓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금 뭐 벌써 사나운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싸우다가는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모습을 갖출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것을 지금 극구 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원희룡한테 가 있는지, 나경원한테 가 있는지, 윤상현한테 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말하지는 않겠다. 아마 윤상현 후보는 아니고 나경원 후보도 아닐 것 같고 원희룡 후보한테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면 원희룡 후보가 엘살바도르에 특사로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바로 당대표 출마를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윤 대통령과 막판에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윤 대통령의 마음이, 이런저런 마음이 원희룡 후보한테 가장 많이 가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본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원희룡 후보,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네, 한동훈 후보. 아마 그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매우 껄끄러운 일들이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